아이와 함께 자라기 신청극장. 오늘 제가 함께 같이 얘기해본 애니메이션은 겨울왕국, 프로즌이라는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하자마자 제가 제 딸을 데리고 가서 봤어요.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. 그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엘사가 왕위에 즉위를 해야 되는데 얼음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장갑을 벗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거죠.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시죠, 그죠? 예. 엘사의 이 프로즌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. 엘사, 겨울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엘사라고 해요.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저는 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엘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청소년기의 불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청소년, 특히 여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 감정적 불안, 감정적 기복 같은 게 아주 두드러지고 심하거든요. 그냥 사실은 별 이유가 없어요. 물론 그때 되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생리 때문일 수도 있고 사춘기적 여러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한번 감정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게 쉽게 잘 안 올라오고 되게 예민해지고 그거는 글쎄요,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사춘기의 특징은 좀 달라요. 남자아이들은 훨씬 더 충동성이 특징적으로 나와요. 이 친구들의 감정 기복은 감정 기복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학원을 안 가버린다거나 숙제를 안 해버린다거나 하는 게 특징인 반면에 여자아이들의 사춘기의 특징은 기분이 가라앉고 그 기분이 가라앉거나 좀 불안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이유 없이 길게 간다는 게 특징이거든요. 근데 이런 어떤 변화를 그 불안, 얼음장 같은 이런 그 상징으로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의 시작 부분을 봤어요.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청소년기의 특징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개성, 능력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더라고요. 그게 단순히 이 차가움을 나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어떤 뾰족한 것을 나오게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물질적인 힘도 갖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가히 마법이라고 할 수 있죠. 미끄럼틀을 만들 수도 있고 애나랑 정말 즐겁게 놀잖아요. 그거를 되게 언니와의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부모는 감추라고 하죠. 왜? 사람들과 다르니까. 사람들이 자기랑 다르면 두려워하니까. 그래서 그런 걸 감추라고 요구를 받습니다. 그래서 장갑을 끼워라, 장갑을 벗으면 안 돼, 이런 얘기를 계속 듣죠.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들의 그 억압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기성세대로부터 받는 너 달라지면 안 돼, 다르면은 뭔가 너가 불리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어 라고 받는 억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엘사는 그런 말을 잘 들으려고 장갑을 끼고 계속 살죠.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된 다음에는 성을 떠나죠. 사실 이거는 저는 보면서 성서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식을 만들고 두려워하고 그 존재가 무리들로부터 따돌려지는. 근데 왕따랑은 좀 다르게 두려워하는 거죠. 두려워하니까 따돌려지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성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찾아가잖아요. 이거야말로 완전한 독립이죠. 독립이고 그 위치에서 레디코라는 음악이 흐르던 그 순간 거기서 이 엘사는 다짐을 하죠. 이때까지 나한테 주어지던 모든 기대 이런 거 그대로 흘려보내겠다. 나는 나 그대로 살아갈 거고 사람들의 그런 기대 따위는 더 이상 케어하지 않겠다. 원래 얼음, 추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따위는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쨌건 나를 위축되고 춥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, 두려움 더 이상
신경 쓰지 않겠다는. 그런데 이것도 되게 청소년들의 특징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. 뭐냐면 이렇게 독립을 선택하잖아요. 사실 뭐 이걸 가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심리적 독립이라고 많이 봤어요. 심리적 독립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, 고독을 수반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엘사는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인 독립을 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되죠. 근데 이 고독을 결국 이 영화를 보면은 다시 안나가 찾아오고 이 안나를 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것. 그런데 안나라는 여동생이 찾아오고 이 여동생의 위험을 못 본 척하기 어려워서 구해주는, 거기서부터 이제 가족 간의 유대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. 결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 간의 유대를, 청소년을 그렇게 독립하고자 멀어지는 청소년을 다시 끌어오는 건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거죠. 물론 이 애니메이션에서 부모님은 사라져 있지만 저는 결국 디즈니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. 부모님이 없어도 가족끼리 뭉쳐지는 거는 가족 간의 유대감, 서로의 친밀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울라프라는 눈사람 캐릭터도 나오고, 한스던가요? 술록하고 같이 나오는 청년, 겨울왕국2에서는 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저는 뭐 그들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어느 영화나 어느 이야기에나 있던 서사고, 안나가 반한 왕자님, 사실은 목적을 숨기고 들어온 왕자 이야기도 처음부터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여서,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?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야기에서 좀 식상했었는데, 엘사의 캐릭터는 정말로 강렬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좋아하던 그 캐릭터나 색칠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안나가 최고의 그 히트 상품이 아니었어요. 다 엘사였어요. 애들이 다 엘사 옷 입고 엘사 옷 만들어서 그 파란색 그 코발트 블루라고 할까요? 그거 막 붙여가지고 그거 붙여서 그 긴 금발은 안 되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. 한스가 악역이었군요. 제가 등장인물의 이름은 착각했네요.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만큼 이 엘사의 캐릭터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나 이미지가 강렬한 거죠. 메인 캐릭터를 잘 분석해보는 것, 이런 것들이 이 영화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걸 보는데 훨씬 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. 전체 줄거리가 어떨까라는 것보다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설정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느냐,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이 사실은 크다고 생각을 하죠. 아마 아이들이 엘사에 열광한 이유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혼자 살잖아요. 혼자 멋진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살잖아요. 그것이 아마 엘사를 아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건 저는 음악적 완성도, 영화적 완성도를 다 봐서 오랜만에 정말 대박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라고 직감을 했고,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너무너무 많은 관객들이 몰려서 그 일찍 보길 정말 잘했다 영상이었죠. 저희가 2021년 새해 벽두에 같이 이야기 나눠본 겨울왕국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